연산이 선택한 것은 공포정치였다.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임금이 하는 일에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공포 분위기를 궁 안에 심어놓았다. 이후 연산군이 하는 일에는 누구 하나 토를 달지 못했다. 그러나 공포정치란 양날의 검과 같았다. 쉽게 권력을 확보하고 빠르게 세력을 제압할 수 있지만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 처음에는 그 공포가 두려워 몸을 낮추겠지만 공포도 금방 적응이 되고 후에는 반드시 반발 세력이 생긴다는 것이 공포정치의 한계이다. 그 강력했던 진시 황제의 공포정치도 악명 높았던 동탁의 공포정치도 그런 이유로 실패하였다. 특히 연산이 데뷔전에서 행한 패륜적인 일들은 반발 세력에게 더 없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연산군에게도 반발의 기운은 조금씩 나타났다. 전하께서 자진하라고 명하셨소. 신은 젊었을 때부터 변방에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죽으라니요. 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죄를 단 한 가지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라도 관찰사, 의군부 도사, 우의정을 역임한 이급균이다. 지금까지는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찍소리 않고 따랐다. 그러나 그는 강단 있게 할 말은 하고 죽었다. 감히 내게 그런 소리를 짓거렸단 말이냐. 그러옵니다. 임금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냐. 오냐, 임금에게 개기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마. 그놈을 능지하여 몸뚱이들은 사방에 돌리고 그놈의 머리는 백관들 모두 서서 보게 한 뒤 팔도에 돌리도록 하라. 이세자 윤필상도 같은 놈들이다. 똑같이 행하라. 연산은 반발의 싹을 더 강한 공포로 눌러버렸다. 한치영은 겁도 없이 고집스럽게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곤 했으니 옳지 못한 인간이다. 그는 한학의 조카이자 인수대비의 사촌 오빠로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평소 연산의 검소, 전략을 권했었는데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이 갑자사화 때는 문제가 되었다. 그놈을 부관능지하라. 부관능지란 그냥 시체를 파내서 목만 자르는 부관 참시보다 더한 것으로 무덤의 시신을 꺼내 몸 전체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치영의 일가족도 몰살당했고 서자들도 처형당했다. 마찬가지로 연산군을 바로잡으려 했던 성주는 한치영이 죽자 영의정이 되었다가 병을 핑계로 사직을 청했지만 역시 화를 피하지 못하였다. 연산군은 성종실록을 뒤지면서까지 패비윤 씨의 죽음에 대해 조사했다. 거기에 성주를 죽일 꼬투리가 있었다. 과거 패비윤 씨는 엄씨, 정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가짜 편지를 썼었는데 그것을 성준이 발견하여 성종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다. 연산이 성준을 잡아들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 그놈은 어떻게 오고 있느냐. 늙고 병들어 걷지를 못해 할 수 없이 업어서 오고 있다 하옵니다. 죄인을 업어서 오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걷지 못하면 칼을 씌운 채 끌고 오너라. 성준 역시 목이 베이고 효수되었다. 연산은 뒤끝이 장난이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세자 이극균 윤필상은 괘씸하다. 그 해골을 빻아서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집의 자리는 파서 연못을 만들고 귀양에 그쳤던 부모, 형제, 자식, 사이들도 싹 다 목을 베어라. 공포정치는 계속되었다. 연산에게 잘못한 것은 물론 아예 성종 때의 잘못까지 들추었다. 정성근은 성종대왕께서 행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놈이다. 그런데 부왕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3년간 소식하며 심상했다. 이 얼마나 간사한 놈인가. 소식했다는 이유로 결국 정성근도 처형되고 효수되었다. 그의 머리에는 이런 찌가 걸렸다. 간사한 생각, 거짓 충성으로 은밀히 아첨하고 거짓으로 3년간 소식한 죄. 이렇게 효수할 때마다 머리에는 죄명을 적어 붙였다. 오락을 멀리하는 것 등에 5가지 상소를 올렸던 조지서도 목이 달아났는데 그의 머리에는 이런 찌가 걸렸다. 스스로 높은 체하며 군주를 능멸한 죄. 하루는 여러 신하들에게 시를 지어 바치도록 했는데 정인인 혼자 2편의 시를 짓자 목이 달아났다. 죄명은 혼자서만 튀어 보이려고 한 죄였다. 그렇게 연산은 온갖 것들을 죄명을 씌워 죽였다. 패비윤 씨에게 잘못했던 죄, 과거에 잘못했던 죄, 현재 잘못한 죄를 들먹이며 마구 죽였다. 어느 날은 갑자기 중국 수박을 먹고 싶구나. 어서 가서 구해오너라. 천하, 먼 곳에 기이한 음식을 억지로 가져온 것이 불가온데 하물며 중국에서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가지고 온다 하여도 수개월 운반 중에 반드시 상할 것입니다. 임금이 먹고 싶다는데 감히 불가하다 말했던 김철력도 목이 달아나 효수되었다. 말 한마디 잘못하여도 목이 달아난데 상소하여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신하라 들은 것이 있어도 못 들은 척하고 본 것이 있어도 못 본 채 해야 한다. 어디 감히 상소질인가. 이 기간 연산은 임금을 능멸하는 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았다.
이때를 풍속을 고치는 때라 하여 사소한 잘못도 중형을 주어 본보기로 삼았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잡혀들어 갖은 고초를 당했다. 갑자사화가 시작되고 수십여 일이 지난 어느 날 연사는 슬며시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었다. 요사이 과인이 특별히 죄인들을 엄히 처리하니 다들 놀랍고 두려울 것이다. 내가 다 개혁하려는 일들이 좀 포악한 정치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 수 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연산군이 제정신이 돌아온 것일까? 하지만 미끼를 던졌다 하여 덥석 물면 또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른다. 하지만 폭정을 말리긴 해야 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고 죄명도 분명히 밝혔는데 누가 감히 놀라워하겠나이까. 전하께서 살펴주시어 이제는 풍속이 변하였고 대소실로 모두 마음을 고쳐 각자의 일에 충실히 임하고 있사옵니다. 한마디로 그만하면 됐으니 사람 좀 그만 죽이라는 말을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런데 연사는 풍속이 어찌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 이대로 딱 10년만 더 하면 바뀔 것도 같은데. 그렇게 공포정치는 끝없이 계속되었다. 죄인을 잡아올 때는 손바닥을 깨어 끌고 왔고 배를 가르고 뼈를 바르는 등 연산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잔혹함을 있는 대로 동원하였다. 죄인의 시작은 연산의 기억이었다. 그의 기억에 기분 나쁜 말을 했던 자, 건방졌던 자 모두 끄잡아내야 했으니 기억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연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과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인에게 알아서 고하여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단 일의 주도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빌게 하고 신하들끼리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작전이었다. 이러면 연산의 기억이 없는 자들도 모두 죽일 수 있고 신하들은 제 한 목숨 살기 바쁠 것이니 감히 반역할 꿈을 꾸지 못할 것이다. 효과는 있었다. 박열과 권근이 알아서 찾아와 죄를 빌었다. 신들은 감히 성상께서 사냥하는 일을 간한 적이 있사옵니다. 신을 엄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죄를 청하니 얼마나 좋으냐. 사실 나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오늘 오지 않았다면 내일 목을 자르려 했는데 잘 되었구나.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곤장을 맞았다. 이는 다른 신하들에게 살 길의 힌트였다.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미리 가서 죄를 청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좋겠네. 주도자 외에는 곤장 정도일 것이니. 그렇게 잦은 신고가 줄을 이었다. 그러자 궁궐 안에서는 곤장 맞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감옥이 모자라 죄인들을 바깥에 둬야 할 정도였다. 퇴근하는 신하는 자신의 목이 아직도 달려있는 것에 감사해야 했고 출근할 때는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오늘도 무사히. 연사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신하들은 벌벌 기며 입도 뻥끗 못하고 모든 것을 왕이 판단하고 결정하였다. 성종 때처럼 감히 임금에게 공부를 하라는 둥 잔소리를 한다면 뒷일은 상상에 맡겨야 할 것이다. 연사는 보이는 이미지도 뜯어고쳐 상하가 명확히 구별되게 하였다. 어디 감히 임금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하는가. 앞으로는 대간이라도 눈 깔고 고개를 숙여 말하라. 어디 감히 임금 앞에서 양반다리를 하는가. 조참시 백가는 모두 꿇어앉도록 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걸어다니는 사람은 길에서 승면패를 만나면 서로 떨어진 것이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다 꿇어라. 이를 어긴다면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다. 승면패랑 왕의 명령을 받든다는 표시로 만든 패였다. 이후 승면패가 지나가면 저자는 늦게 꿇었고 저자는 꿇은 자세가 영 불량하다. 모두 잡아들여라. 하니 백성들은 승면패가 떴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꼬투리를 잡힐지 몰라 아예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었다. 앞으로는 조관들도 신원패를 목에 걸고 사모의 앞뒤에는 충성자를 새겨놓도록 하라. 신원패에는 뭐라고 써야 하옵니까?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이며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은 것이다. 입을 다무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할 것이다 라고 써라. 예전아. 임금은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다. 앞으로 과인의 가마를 매는 사람은 갑사나 유생 중에서 선발토록 하라.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이후 연사는 대간들에게까지 가마를 매게 하였다. 자고로 임금이라 이런 것이지. 신하는 임금을 떠받들고 임금은 군림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냐. 그런 공포정치로 역대 최고의 왕권을 움켜쥐게 된 연산이었다. 그 힘으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었다면 어쩌면 성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연산은 그러지 못했다. 아니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힘을 오직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썼다. 과거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국가를 설계하고자 했을 때 그 이유가 임금은 세습되고 언젠가는 폭군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했다. 정도전이 걱정했던 바가 딱 연산군에서 실현된 것이다.
어쩌면 연산의 롤모델은 주원장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주원장 또한 신하들을 엄청나게 죽였었다. 하지만 그는 연산과는 다르게 후세의 명군으로 평가받는 편이다. 신하들을 때려잡았어도 백성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원장은 스스로 일중독자가 될 정도였고 관료들도 빡세게 굴려 일시켰다. 그것들은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것이 연산군과 주원장의 차이였다. 신료들을 완벽히 제압한 연산은 그 힘으로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하였다. 날씨도 좋은데 오늘 사냥이나 가야겠다. 준비들 하거라. 말 떨어지면 신하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사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잘못했다가는 목이 성치 않을 것이다. 전하께서 사냥을 위해 이곳을 지나칠 것이다. 허니 오늘 안으로 집을 비우도록 하라. 우리 마누라가 어제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입니다. 이 엄동설안에 어떻게 집을 비우란 말씀이십니까? 그럼 비우지 말아보게. 어떻게 되나 보게. 연산은 마음에 들었다. 거리가 조용한 것이 좋구나. 하지만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내가 나갈 때마다 비운 애만에 시끄럽게 하는 것이. 그럼 내일부터는 그냥 집안에 있으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싹 다 내보내면 사냥을 할 때마다 비운 애만에 지랄 떨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그럼 백성들의 원망이 백성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당연히 전하께서 중요하시지요. 명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대신 백성들에게는 집터를 제공하고 큰 집, 중간집, 작은 집으로 등급을 나누어 각각 무명 50필, 30필, 15필을 지급하라. 보상급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겨울이라 백성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면 잡음 없이 철거토록 하겠나이다. 알았다. 그럼 조금 기다려줄 테니 봄에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사냥을 즐길 수 있게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연산은 궁성을 중심으로 금을 그어 백성이 살지 못하게 하고 금표구역은 성과 담을 쌓아 구분하였다. 백성이 떠난 자리에는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냥터로 삼아 놀았는데 만약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베어 조리를 돌리고 삼족을 멸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처음에 궁성 중심으로 그어진 금표는 계속 넓어져 사방 백리에 이르렀다. 금표 안은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니 도둑이 갈 곳이 없으면 금표 너머로 달아났다. 지금까지의 왕들은 사냥을 좋아하되 눈치 보며 적당히 했다면 연산은 사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냥 다음에 연산이 원했던 것이 뭐였을까? 당연히 여자였다. 전국의 땅이 모두 내 땅인 것처럼 전국의 미녀들 또한 다 내 여자다. 오늘부터 전국의 미녀들을 뽑아 궁으로 들이도록 하라.